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앞 시간에 감귤 조사 종류와 조사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조사 종류가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 조사에 따라서 피해율을 산정하는 것도 다르고 조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달라서 감귤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실상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감귤의 과실손해조사 경우의 수 잘 보아야 된다고 했죠. 수확 전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수확 전에 사고가 있다. 수확 개시 후에 사고가 없다. 수확 전에 사고가 없다. 수확 개시 후에 사고가 있다. 수확 개시 전에도 사고가 있고 수확 개시 후에도 사고가 있다 라고 하면 수확 개시 전만 사고가 있으면 수확 개시 전 피해율이 주계약 피해율이 됩니다. 그죠? 수확 개시 후만 있으면 과실손해 피해율이 주계약 피해율이 돼요. 개시 전과 개시 후가 다 있다고 한다면 수확 개시 전 피해율, 과실손해 피해율을 합친 것이 주계약 피해율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에 맞게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봅니다. 수확전 사고조사 표본주 세주 이상이라고 했네요. 수확전 표본주 최소 3주 이상, 과실손해 최소 2주 이상, 동상해 최소 2주 이상. 자, 표본주를 선정하는 기준은 수확 전에는 가입 면적 기준, 과실손해도 가입 면적 기준, 동상에는 실제 결과 주수 기준. 그거 구분하고 갈게요. 수확 전 사고는 뭘로 구분하나요? 100%형 착가 피해 100% 입은 거하고 보상하는 제외로 낙과된 것만 100%로 보더라. 100%하고 정상만 구분해요. 나머지는 그럼 모두 정상이 되겠네요. 기준과실수는 모두 더한 게 기준과실수가 되나요? 자, 그러면 피해율 나오겠네요. 자, 100% 50 더하기 10 하면 60개가 되고요. 나머지 10, 30, 140개가 되네요. 기준과실수는 모두 합한 거니까 60 더하기 140 했더니 200개가 되겠네요. 60 나누기 200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10%, 1 마이너스 0.1 했더니 27%가 나온대요. 모든 사고 피해율은 각각의 미보상 비율을 다 적용하더라.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는 거 동상해. 동상해는 어디에서 미보상 비율 적용하더라? 손해액 계산할 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해액 계산할 때 기사고 피해율에 미보상 비율이 적용 안 되더라. 왜? 뒤에 미보상 비율을 뒤쪽에 적용 따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렸죠. 보험금은 손자라고 했습니다. 손자 방식이지만 가피자로 풀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예. 과실손해 피해율은 그래요. 자, 손자와 가피자 공식이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손해액이 자기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이고 자기 부담금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가입 금액이 앞으로 빼서 나온다면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하고 같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손해액은 보험가입 금액이 얼마인지 볼게요. 3천만원, 피해율이 0.27, 27%에서 810만원이 나왔고요. 자기 부담금은 3천만원에 자기 부담 비율 20%에서 600만원이 나왔어요. 810만원 마이너스 600만원 했더니 210만원. 금정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에서 금액이 같다면 금정 되겠죠. 저는 항상 문제 풀면서 감귤은 금정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수확 전 사고가 없고 수확 개시 후 사고만 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결국은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이 주계약 피해율이 되는 거죠. 정상 등급 내 피해과실, 등급 외 피해과실로 나누고요. 표본주 3주 조사했네요. 2주 이상이기 때문에 3주 해도 상관없다. 그죠? 맞아요. 보험가입 금액 3천만원, 자기 부담 비율 20% 되겠네요. 자, 등급 내 피해과실수 먼저 산정해야 돼요. 그죠? 50개 더하기 0.3 곱하기 0 더하기 0.5 곱하기 10 더하기 피해과실이니까 정상은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0.8 곱하기 10 더하기 20 되겠네요. 등급의 피해과실입니다. 30%니까 0.3 곱하기 10 더하기 0.5 곱하기 20 더하기 0.8 곱하기 10 100%형 플러스 20 바로 되겠네요. 1 곱하기 20이니까 그죠? 하지만 등급의 피해과실은 몇 프로만 인정? 50%만 인정. 그래서 50%
해서 계산했더니 그 값이 32.1이 나왔대요. 무조건 미보상 비율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0.1 미보상 비율 적용해 주더라. 그렇게 계산한 값이 32.1% 나왔네요. 그러면 손자 똑같아요. 그죠? 손해액 3천만 원에 0.321. 자기 부담금은 3천만 원에 0.2. 손자 방식으로 풀어서 값을 계산했더니 363만 원이 나왔대요. 보험금 계산 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하려면 가피자 공식에 넣어봅니다. 가피자 공식에 넣어봐도 똑같이 보험금이 산정됐다고 한다면 아 바로 계산했구나 라고 내 스스로 검증하는 방법 저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는 실제로 앞에 피해율도 있고 뒤에도 피해율이 있는데 이제는 실제로 계산하는 방식을 주지 않고 미보상 적용한 거 피해율, 미보상 적용 안 한 거 피해율 값을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응용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수학 개시 전 피해율인데 미보상 적용 안 한 게 30%래요. 그러면 적용한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30%가 어떻게 나왔나요? 자, 미보상 적용한 거는 자, X라고 할게요. X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니죠. 미보상 적용 안 한 거 이거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죠? 이거는 30%는 미보상 적용 안 한 거 X 올라가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미보상 적용한 거 나누기 이렇게 하면 나왔죠? 마찬가지로 과실손해피해율 미보상 적용 안 한 거래요. 이 20%는 어떻게 나왔어요? 미보상 적용한 값에 그죠? 미보상 비율 이렇게 다시 적용한 거 0.1 이렇게 나왔겠죠. 이 식을 응용해서 내가 과연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걸 역으로 묻는 거죠. 됐나요? 자, 동상의 손해보험금에 필요한 자기 부담금을 산정하시오. 먼저 주계약 비율을 구해야만 알 수 있어요. 왜? 동상의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주계약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과 0을 비교해서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작은 값의 절대값을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주계약 피해율을 무조건 구해야만 그죠? 자기 부담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주계약 피해율 구하러 갑니다. 0점. 실제로는 미보상 적용 안 한 게 있으면 제가 그대로라고 했죠. 미보상 적용 안 한 값, 안 한 거 수학 개시전 피해율 더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적용 안 한 거 수학전 피해율 곱하기 과실손해 미보상 적용 안 한 거 0.2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둘 중에 큰 미보상 비율 0.2 이렇게 곱한 게 실은 우리 주계약 비율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자, 이거를 역으로 풀면 내 거 값 구하는 게 나오겠죠?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미보상 적용 안 한 거 다시 좀 더 복잡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X값을 구해야 되겠죠? 이 X값을 구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적용해서 이렇게 풀었을 때는 바로 적용한 거 바로 구해버려도 되겠네요? 맞나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바로 풀게요. 그냥. 미보상 적용 안 한 값이 그대로 들어온 게 미보상 주계약 피해율이고 실제로 우리 주계약 피해율은 미보상 적용된 거에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나눠줬다고 했죠. 더하기 1 마이너스에 미보상 적용된 거 수학전 사고 피해율에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그죠? 곱하기 과실손해피해율 미보상 적용 안 된 거에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과실손해 미보상 비율이에요. 여기에다가 결국 둘 중에 큰 값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큰 값이니까 0.2 되겠네. 이렇게 구한 거지만 실제로 이 계산한 값이 뭐라고요? 그죠? 미보상 적용 안 했을 때의 피해율이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이 피해율을 바로 줬다고 한다면 그 값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물은 겁니다. 자, 근데 피해율이 35.2가 나왔고 자기부담 비율이 20%예요. 그럼 무조건 뭐예요? 과실손해보험금은 줬다는 얘기죠. 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보다 높으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자기부담금 계산해 볼게요. 1,000만 원이에요. 자기 보험가입 금액이 0.352
빼기 0.2 하고 0을 비교해요. 어떤 게 더 작나요? 0이 더 작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0이 되는 거예요. 동상의 과실손해, 동상의 손해보험금에서 자기 부담금 산정하는 거. 결국은 이거는 동상의 자기 부담금을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뭐예요? 미보상 미적용한 그 피해율을 졌을 때 주계약의 피해율을 산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맞나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 뭐 조사 내용이 있어도 실은 여기 뭐 손해액을 직접 구하시오 이런 건 없잖아요. 맞나요? 손해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보고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동상의 손해액은 자, 보험가액 금액 1천만 원, 1천만 원 그죠?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비율을 바로 줬네요. 0.412 됐나요? 여기에다 뭘 곱하나요? 수학기 잔존 비율 0.85 동상의 비율도 줬네요. 0.3 미보상 비율도 좋네요. 곱하기 1 마이너스 0.1 이러면 손해액이 나오네요. 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0원이니까 이 손해액 자체가 바로 보험금이 되겠다. 그죠? 만일에 동상의 보험금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산정하시오 라고 했으면 5점짜리 문제였겠지만 이걸 내고 보험금까지 산정하세요 라고 했다면 15점짜리 문제도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예시 문제입니다. 또 볼게요. 자, 경과 비율하고 기수학 비율이 10% 이상 차이 날 때 그 차이값을 정상가로 해라고 조건을 딱 줘놨네요. 자, 우리가 그런 게 있다고 했죠. 이미 동상의 그 과실손해보험금 구할 때는 기수학 과실을 조사해요. 기수학 과실 비율이 내가 80%가 나왔는데 잔존 수학 비율이 40%라고 한다면 80% 수학했다면 실은 20%가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40% 남았대.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에서 자 40% 잔존 수학 비율을 뺀 거 60% 이거를 경과 비율이라고 했어요. 이 경과 비율하고 기수학 비율이 차이가 날 때 얼마만큼 차이 나요? 80 마이너스 60 20%만큼 차이 나네요. 이 20% 차이 나는 것만큼은 무조건 뭘로 보라고? 기수학 과실 중에 20%만큼은 정상 과실로 보고 정상 과실에 더해주란 얘기예요. 이 말이.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전체 과실수가 200, 기수학 과실수가 120. 120 나누기 200 하면 기수학 비율이 나오겠네요. 자, 기수학 비율이 얼마? 60%가 나왔대요. 그러면 잔존 수학 비율은 몇 프로가 나와야 되나요? 40%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잔존 수학 비율 한번 계산해 봅시다. 사고일자가 사고일자 좋나요? 좋네요. 12월 20일. 그럼 여기 20이 들어와요. 자, 100 마이너스 1.5 곱하기 20이 되네요. 자, 그렇게 했더니 잔존 수학 비율이 70%가 나왔대요. 60에서 잔존 수학 비율이 40%가 나와야 되는데 70%가 나왔대요. 그럼 이 경과 비율은 100% 마이너스 70 했더니 30이 나오네요. 실은 이게 30%만 돼야 되는데 60%가 됐단 얘기죠. 그래서 차이 나는 것만큼 기수학 비율과 경과 비율 차이 나는 만큼 몇 프로 차이 나요? 30%가 지금 차이 나네요. 이 30% 차이 나는 것만큼은 뭘로 보라고? 정상과실로 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어떤 거? 30% 차이 나는 거. 전체 과실수를 정상과실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기수학 과실을 정상과실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전체 과실수에서 30%만큼은 정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과실이 200개래요. 200개에서 30% 정상으로 봤더니 60개만큼은 정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 넣으라고? 여기다 다시 더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은 동상의 피해율을 구한다면 10 이건 안 따겠네요. 0.8 곱하기 10 더하기 60 나누기 몇 개예요? 정상 80개로 하겠지만 그죠? 아니라는 얘기죠. 80, 100 가지고 오고 정상과실로 하라고 했던 게 몇 개? 60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과실 60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동상의 피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0.8 곱하기 10 더하기 60 정상으로 60이 더 들어왔어요. 맞죠? 기수학 비율과 경과 비율의 차이만큼 전체 과실수를 정상으로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 그러면 기준이 몇 개가 되나요? 10 더하기 10 더하기 60 더하기 60 120, 130, 140개가 되네요. 그죠? 140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동상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더라. 보험회사에서는 절대로 손해보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사했더니 피해율이 48.57이 나오더라. 됐나요? 결국은 피해율이 줄어드는 효과예요. 됐나요? 이것은 조건을 줘야만 문제 풀 수 있어요. 왜? 업방에 경과 비율과 기수학 비율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 날 때, 그죠? 그 과실을 정상 과실로 볼 것,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업방에는. 그 현저하게 차이를 도대체 몇 프로로 볼 거냐는 얘기죠. 보통은 우리가 10% 차이 나면 계약 원장 변경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10% 정도 차이 나면 현저한 차이로 볼까? 그것은 근데 그게 10%가 무조건 현저한 차이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줘야만 해요. 10%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현저한 차이로 볼 것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10% 이상 차이가 나면 그것을 정상과로 할 것,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더라. 되겠나요? 조건을 주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업방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자, 기수학 비율과 경과 비율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이만큼 해당되는 전체 과실수를 정상 과실로 취급하더라. 결국은 동상의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예시 문제. 이런 것도 5점짜리로 문제 낼 수 있는 거. 이건 실제로 어떻게 보면 현장 응용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A농지 최소 표본 주수, B농지 최소 표본 주수예요. 과실손해조사. 과실손해조사 최소 표본 주수 몇 주 이상인가요? 2주 이상이죠. 수학전 과실손해는 3주 이상, 과실손해 2주 이상, 동상해 2주 이상. 그게 최소라고 하기 때문에 2주 이상이기 때문에 2주가 되겠네요. 표본지의 주지 개수가 4개래요.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조사. 주지별 아주지에서 1개에서 3개까지라고 했어요. 맞나요? 주지별 아주지니까 주지가 4개니까 최소 4개겠네요. 최소 3개겠네요. 근데 표본주가 몇 주래? 2주래. 그럼 2 곱하기 4, 2 곱하기 4인 되겠네요. 8, 6이 되겠네요. 아주지 그래도 최소한 3개까지인데, 자, 이거에서 3개니까 8, 3, 24가 되겠네요. 6개에서 3개니까 6, 3, 18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 현장 적용 문제예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응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되겠더라. 이 문제 6, 7일 시험에 나왔죠. 이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주지별 아주지에서 1개에서 3개까지 시험 나왔죠. 이거는 문제를 제대로 답을 적어야만 점수를 적고 7회 문제에서 나머지, 그죠? 과실손해 피해율 구하는 거 등급 내, 등급 외 구분해서 내는 문제는 문제 출제 잘못했다고 했죠. 등급 외는 정상이 없는데 정상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13점을 줬더라. 이거 묻는 문제는 2점짜리 문제였거든요. 13점짜리 문제 다 주니까 합격자 그렇게 많이 배출된 거죠. 그죠? 자, 예시 문제 다시 넘어갑니다. 수학 전 사고도 있고, 그죠? 수학 후 과실손해도 있어요. 그럼 각각 계산해 보는 거죠. 이것도 계산하고 이것도 계산해서 2개 더한 피해율이 주계약 피해율이 되는 거다. 그죠? 수학 전 사고조사 100% 피해가가 45개래요. 45개 올라가고 2개 합한 거 기준 과실수가 200개네요. 200 했더니 22.5가 나왔어요. 미보상 비율이 0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미보상 비율이 10%라고 한다면 곱하기 1 마이너스 0.1 했을 건데 없기 때문에 22.5가 바로 사고조사 비율이 되겠네요. 수학전. 과실손해조사 비율을 봅니다. 등급 내 바로 피해가실수 줬어요. 등급 외도 줬네요. 그러면 40개 더하기 120개 곱하기 등급 외에는 몇 프로 적용? 50%만 적용. 그래서 곱하기 0.5. 전체 과실수가 몇 개인가요? 240개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400개네요. 나누기 400. 항상 미부상 적용하더라. 1 마이너스 0.1 했더니 22.5가 나왔어요. 그럼 최종 과실손해 비율을 볼게요. 바로 미부상 적용한 거 바로 가지고 옵니다. 적용한 거 가지고 왔으니까 자, 1 나누기 1 마이너스 미부상 없다. 그죠? 0 그대로. 또 미부상 적용 안 한 거 가지고 와요. 1 마이너스 이 값 그대로 이게 내려오는 거죠. 빼고, 자, 과실손해 비율 미부상 적용한 거 22.5 가지고 오고, 미부상 적용한 거니까 뭘로 나눠줘요? 미부상 비율 1 마이너스 0.1로 나눠줘요. 그죠? 그리고 최종 뭘 곱해주나요?
수확점과 과실손해의 미보상의 큰값 지금 10%다 그죠? 곱하기 1 마이너스 0.1 큰값 가지고 왔네요. 했더니 37.69가 나오더라. 됐나요? 69가 나오더라. 과실손해보험금은 가피자 하면 바로 나온다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실제로는 어떤 손자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2000 곱하기 0.3769 빼기 2000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0.2는 이렇게 푸는 게 맞겠죠? 답은 353만 8천원. 과실손해 추가보장보험금입니다. 과실손해 추가보장보험금은 과실손해조사 비율만 가져온다고 했죠. 과실금만 가져오라 라고 했죠. 미부상 비율 적용 다 된 거. 이거잖아요. 그대로 가져와서 10% 0.1 했더니 45만원이 나왔네요. 이 문제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동상의 피해율 구하라는 거네요. 볼게요. 동상입니다. 주계약 피해율 다 줬고 미보상 적용 전에 주계약 미보상 비율도 줬어요. 자, 동상에 이전 동상에도 있네요. 응용 문제다 이것도 그죠? 자, 그러면 기사고 피해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계약에 미보상 적용 안 한 주계약 피해율 플러스 이전 동상의 과실 피해율이 기사고 피해율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계약 피해율이 27%라는 것은 이거는 미보상 적용된 거잖아요. 그럼 0.27 나누기 뭘로 나눠줘요? 미보상 비율로 1 마이너스 0.1 이렇게 나눠주면 나이 원래 주계약 미보상 안 한 거 나오겠네요. 자, 나누기 0.9 했어요. 몇이 나오나요? 0.3 30%네요. 30% 더하기 이전 동상의 비율이 14%라고 하니까 14% 드렸더니 44% 되겠네요. 수학기 잔존 비율은 사고일자만 알면 알 수 있다 그죠? 사고일자 따로 줬나요? 1월 23일이라고 줬네요. 23 넣어서 바로 계산하면 돼요. 잔존 비율은 23.1% 나왔어요. 동상의 비율을 구해볼게요. 정상 80, 100%. 80하고 100%만 가져오죠. 그래서 40 곱하기 0.8 더하기 20 그대로 가져오고 전체 200개네요. 200개로 나눠줬더니 26%더라. 동상의 비율은 미보상 적용 안 해요. 어디서 해요? 손해액 계산할 때 해요. 자, 손해액 계산해 봅니다. 보험가액 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 그죠? 곱하기 수학기 잔존 비율 곱하기 동상의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자, 그것은 뭐하고 같다고 했나요?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 하고 같다고 했죠. 요 앞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푸나 1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을 푸나 답은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 방법을 써요. 이 방법이 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수학기 잔존 비율 23.1 왔고요. 동상의 피해율 26% 왔네요. 자, 미보상 비율 5%라고 줬죠? 1-0.05 기사고 비율도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죠? 자기 부담금은 0원이래요. 왜요? 주계약 비율이 27%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자기 부담 비율이 20%야. 주계약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보다 높다는 얘기는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하지만 산식으로도 보고 정확하게 값을 계산해 보면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주계약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과 0을 비교해서 작은 값의 절대값을 자기부담금으로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죠? 했더니 0이 더 작네요. 그래서 답은 0이 되더라. 자기부담금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손해액이 보험금이 되는 거죠. 되겠나요? 예. 보통 이 과목에서는 보험금까지는 묻지 않고 동상에는 손해까지 묻는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감귤의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은 아직 시험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금이 올해 출제가 됐죠.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은 출제 안 됐어요. 그죠? 출제될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감귤 올해 나왔으니까 아싸 감귤 제껴야지. 그건 아니란 얘기죠. 마지막 조사 한번 볼게요. 전부 다 들어있는 종합 문제예요. 사실 감귤 이 종합 문제 나오면 15분 만에 풀기 힘들어요. 한 20분? 차고 빨리 풀어도 한 20분은 걸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뭐 저가전처럼 저가전도 이렇게 나오면 15분 안에 사실 풀기 좀 힘들잖아요. 한 20분 걸리죠. 비슷한 문제예요. 그죠? 감귤도 전체를 다 묻는 문제. 자,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수학전 사고 피해율 한번 볼게요. 쭉 개수 다 줬네요. 태풍 낙가 100% 피해율 이것만 100%다. 나머지는 다 정상이다. 그죠? 그죠? 700에 나머지 전부 합한 게 2000개라네요. 2000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각각 4건 미보상 비율 1-0.3 했더니 24.5가 나왔대요. 근데 저는 항상 이거 앞에 거 먼저 계산하고 미보상 비율 그죠? 적용한 값을 이렇게 분리해서 적어줍니다. 왜? 나중에 이 값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수학전 조사 시 피해율 미보상 반영 전의 피해율이죠. 이게 나중에 필요해서 이 과정을 저는 거치면서 풀이를 적어줘요.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입니다. 이거 쭉 더하죠. 그죠? 0.8 곱하기 20 더하기 0.5 곱하기 40 더하기 100%니까 24도 더하네요. 정상은 더해주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등급 A는 50 더하기 0.8 곱하기 50 더하기 0.5 곱하기 20 전체 한 거에다가 곱하기 50%만 인정 곱하기 0.5 되겠네요. 전체 과실수가 324개네요. 324개 나눠주는 거죠. 기순과실수로. 그거 미보상 비율이 몇 프로? 10% 돼 있네요. 그래서 1-0.1에서 미보상도 적용해 주더라. 그렇게 계산했더니 30.56%가 나왔대요. 하지만 이 앞에 그 값도 저는 계산해 준다고 했죠. 미보상 적용 전의 값도 사실은 쓰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넣고 그 풀이 과정을 그대로 저는 적어줘요. 왜? 그게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해요.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하시오. 과실손해보험금 산정은 결국은 수학 전 피해도 있고 과실손해 수학기의 피해도 있어요. 그럼 두 개 다 더하는 거죠. 그죠? 두 개 다 더해요. 자, 어떻게 하나요? 자, 미보상 비율 적용한 거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죠? 자, 과실손해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적용한 거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부 뭘로 나눠줘야 되나요? 자기의 미보상 비율로 나눠주더라. 그죠? 분모의 전부 자기 미보상 비율 1-0.3, 1-0.3. 과실손해는 미보상 비율 1-0.1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최종 뭘 곱해요? 최종 큰 값의 미보상 비율을 곱해요. 이건 미보상 비율 적용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미보상 비율을 없애려고 한 거죠. 맞나요? 그죠? 그렇게 계산한 값이 결국은 미보상 적용 안 한 이 값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값들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금증이 되죠. 금증을 하려고 저는 일부러 앞단계에서 이 과정값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계산했더니 39.95가 나왔대요. 자, 손해액 구하고 자기 부담금 구하고 과실손해보험금 구합니다. 이거 금증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피자 해가지고 손자하고 가피자 방식의 보험금이 똑같은지 해서 저는 금증한다고 했죠. 동상의 피해조사 수학기 잔존 비율이네요. 수학기 잔존 비율은 뭘로? 조사일자로 하지 않아요. 사고일자로 해요. 20일 집어넣으면 돼요. 20일. 잔존 비율 구하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실제로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잔존 비율 공식을 줍니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수학 비율. 항상 이 수학 비율은 뭔가요? 기수학 비율이죠. 기수학 비율. 기수학 비율이에요. 자, 기수학 비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기수학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죠. 기수학 과실수가 150개네요. 그죠? 150개. 전체 과실이 100개니까 150 나누기 200 했더니 75% 나오네요. 자, 동상의 피율 구해봅니다. 지금 이거는 문제를 지금 생략하고 답을 풀면서 문제답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동상의 과실손해 자기 부담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계약 비율에서 볼게요. 주계약 비율이 39.95가 나왔어요. 주계약 자기 부담 비율이 0.2예요.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보다 크죠. 과실손해보험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 하지만 식은 적어줘야 되니까 가피자 공식 그대로 넣어주고 0과 비교해서 0이 더 작기 때문에 0이 나오더라. 여기까지 적어줘야 되죠. 자, 기사고 피해율 알아야만 동상의 과실손해액 구할 수 있어요. 기사고 피해율은 뭔가요? 주계약 피해율에서 여기 이것만큼이
기사고 피율이에요. 미부상 적용 안 한 거. 왜? 손해액에서 미부상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사고 피율엔 미부상 적용 안 한 게 들어가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사고 피율을 구했더니 57.07이 나왔어요. 자, 기사고 피율이란 어떤 거? 미부상 반영 전에 주계약 피율을 하고 앞에 만약 동상에 이전 사고 피율이 있다고 하면 더해주는데 동상에 이전 사고는 없기 때문에 미부상 반영 전 한 거 주계약 피율 그대로가 기사고 피율이 되네요. 그죠? 손해액 공식은 보험가액 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 거기에서 출발해요. 곱하기 수학기 잔존 비율 곱하기 동상의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자, 이건 어떻게 다른 식으로 가져갈 수 있더라?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로 풀 수 있더라. 이 방법이 더 쉽고 간단하더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걸로 풀어요. 위에 걸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두 가지 답이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냥 두 개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지. 이거 두 개를 다 적어야 된다? 실제로 그거 아니에요. 자, 자기가 편한 거 이 방법으로 풀든지 두 번째 방법으로 풀든지 어떤 방법으로 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었더니 116만 8,382원이 나왔네요. 자, 자기부담금 0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손해액이 바로 보험금이 되는 거죠. 116만 8,382원이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쉽게 금방금방 풀고 계산해 갔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면 20분, 처음에는 거의 3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을 계속해서 풀이를 숙달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죠. 우리는 풀이를 반복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면서 풀이하는 그 시간을 줄이죠. 그죠? 내 걸로 만들어서 줄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정상이고. 그죠? 혹시나 나 혼자서 죽었다 깨나도 풀기가 힘들어. 그럼 답 보고 먼저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죠? 답 보고 풀어보고, 그죠?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풀이 과정을 한 번 더 보고, 내가 다시 풀어보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감귤은 보험금 산출 플로까지는 안 갈게요. 왜? 너무 보험금이 종류별로 많아서. 그죠? 자, 마지막에 과실손해 추가 보험금입니다. 과실손해 추가 보험금은 어떤 피해율 가져온다고 했나요? 과실손해 피해율. 미부상 처음에 적용해서 과실손해 피해율 구했잖아요. 그게 뭐였나요? 볼게요. 이 피해율 30.56이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져온다고요. 과실손해 추가 보장이니까 과실손해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훨씬 더 쉽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 곱하기 0.1 10% 61만 1,200원이 나오더라. 나무보험금까지 산정하네요. 왜? 감귤은 나무 손해보장 특약이 있잖아요. 그죠? 자, 나무보험 가입했다고 나왔으니까 3천만 원에서 고사된 거 찾아요. 고사된 거 동해로 고사된 거 30주 있다고 했네요. 30주 나누기 300 했더니 10% 나오네요. 피해율이. 그죠? 3천만 원 곱하기 10% 마이너스 5% 했더니 150만 원이 나왔네요. 이건 진짜 하나도 안 빠뜨리고 모든 보장에 대한 보험금을 다 구하라고 한 거죠. 실제 이런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가져왔던 문제고요. 한번 답지 보시고 풀어보시고 답지 안 보고 풀어보시고 답지 안 보고 푸는 연습을 몇 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꼭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7회 때 시험이 나왔다고 해서 8회 때 안 나오면 더없이 좋겠지만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감귤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난 정말 감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면 패스를 하시라라고도 제가 권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죠? 굳이 나는 죽어도 이 감귤을 이해를 못하겠어. 패스하세요. 그죠? 그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감귤 쉽고도 어려운 품목이다. 그죠? 감귤까지 하고 나면 정말 우리가 큰 산을 다 넘었어요. 우리 농업재해보험에서 가장 큰 산이 저가전 종합위험, 종합 가수 11종, 그 다음에 과실 보장하는 거, 과실 4종, 오복감모, 여기 제일 큰 산 3개예요. 이 3개 산을 넘었으면 진짜 우리 65개 품목이죠.
67개 품목이죠. 67개 품목에 가축은 16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 3개 산을 넘으면 품목으로는 보장으로는 3개 보장밖에 안 했지만 3개 보장밖에 안 했지만 실은 업방의 한 절반은 공부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많은 그 품목수가 들어있잖아요. 이거 어려운 것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쉬워져요. 우리가 남은 거는 이제 밭작물들이잖아요. 종합이온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특정이온 밭작물, 인삼, 그다음에 원예 시설, 버섯, 가축.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시설만 따로 모은다고 했죠. 뭐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원예, 버섯, 가축, 축사. 그죠? 이 정도 남았어요. 근데 그 뒤에 안 어려워요. 그죠? 이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뒤에 산은 산이 아니라 언덕 정도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큰 산을 힘겹게 잘 넘어왔네. 스스로 자기한테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힘내고 다시 제일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초심을 떠올려가면서 종합위험 밭작물도 강의 이어가도록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종합위험 밭작물 이어갈 거예요. 강의 정말 여기까지 듣느라고 애쓰셨고 따라오시느라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